저희 올데이 케어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이 설명회를 좀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간이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저희가 글로 원래 쓰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글로만 쓰다 보면은 어머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간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뒤에 있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올데이 케어 설명회를 이제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학생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동안 계획표를 조금 올려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금 계획표를 올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그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 왔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자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린 거여서 혹시라도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이 계획표를 짜지 않았으면은 좀 지도해서 올려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이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발표를 맡게 된 최형민 수학학원의 최형민 원장입니다. 네. 좀 제가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단체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서투르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데이 케어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기 부제목으로 시간 관리 변화의 시작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계획표를 세울 때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지금 계획을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표를 짜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과 계획표를 짜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정말 많이 크고 그리고 다수의 선생님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시스템을 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목차는 계획의 중요성이랑 그 다음에 뭐 올데이 케어가 이제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올데이 케어가 필요한 학생, 그 다음에 올데이 케어 계획표 활용 방법, 그 다음에 학년별 이제 교과 계획 추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얼리버드 혜택까지 저희가 조금 구성을 해봤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지금 저기에 쓰여져 있는 하루에 학생이 쓸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중학생들도 조금 더 이제 확보할 수 있는데 보통 저 정도 시간은 이제 중고등학생의 평균 시간으로 제가 생각해서 달아놨습니다. 실제로 잠을 자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6시간에서 7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서 조금 더 밸런스 있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를 좀 잘 하고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표 세우기 이제 목적은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그다음에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 그리고 목표 설정에 따른 몰입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우선 뭐 시간 활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부분은 이제 계획표를 세우게 되면은 자신이 풀고 있는 문제집들에 대해서 일정한 계획을 세우게 될 거고, 그리고 자신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나타나 있는 그런 교재들, 그런 교재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미 구매를 하고 했을 텐데, 뭐 주변에서 이제 다른 친구가 이 문제집이 뭐 좋다더라.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지금 너무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너무 좋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은 굉장히 집중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평상시에는 보통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해이해져 있고, 그리고 숙제 완성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내신 기간 때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시켜서 하는 아니면 그냥 열심히만 뭐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을 계획표를 세워서 하루 목표를 설정시켜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몰입의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올데이케어랑 말 그대로 이제 하루 전체에 대해서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6시간, 7시간이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은 많아도 한 4~5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공부량과 그 다음에 공부 밸런스를 찾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공부 계획표를 세우는 방법을 좀 학습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이제 습관을 잡아주는데 저희가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시간 관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상위권을 지금 치고 달리는 학생들을 보면은 평상시에 이제 그 집중도랑 평상시에 공부량이 사실 엄청 좌지우지하거든요. 내신 대비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 수학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때 몰입해서 하는 부분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학생들이 이제 1, 2등급을 다 받게끔 저희는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더욱더 빡세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을 계속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올데이 케어가 이제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과 욕심은 있는데, 지금 마음 먹은 것이 이제 작심삼일 가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혼자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실천은 더더군다나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성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스스로 뭔가 어, 지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때 주변의 환경 세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이 조금 약해지더라도 그 목표에 대해서 꾸준히 정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환경 세팅을 해놓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데이 케어 시스템이 환경 세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공부 양과 학습 밸런스가 이제 대부분 많이 깨져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의 공부 패턴을 제가 조금 지켜보면 뭐 영어 공부를 뭐 계속 영어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은 또 계속 국어 공부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계속 수학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보통 성적 밸런스가 많이 깨지기도 하고 학습 밸런스도 많이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신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량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즉흥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이들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나타나는 것도 밸런스가 많이 깨져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삼수를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게 삼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과목과 못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삼수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어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재수생들은 그러면은 그 성적 밸런스가 균등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관리하면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이 골고루 잘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적인 부분은 꼭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 골고루 이런 친구들에게는 아마 반드시 필요한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리 케어 계획표를 이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좀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런 양식을 이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집에서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청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줄 건데, 혹은 저는 이런 양식을 따르기 싫습니다. 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표 그런 스케줄 뭐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지켜서 세워주시길 바라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여기 위에 보시면 우선순위 순이라고 여기다가 저희가 적어놨는데, 뭐든지 일 처리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기가 약한 과목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줘서 다이어리를 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예상 시간이랑 소요 시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학생이 자기 스스로 예상했던 시간 대비해서 걸린 시간이 너무 오버되거나 너무 줄어들면 자기 자신의 공부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양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체킹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섹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미완성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아마 다 완료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사람들이 계획표 세웠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미완성 부분들에 대해서 체킹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미완성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부분들은 보통 하루의 끝자락에 이제 여유를 좀 두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유를 좀 둔 시간대에 그 미완성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완성도와 이제 뭐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표를 쭉쭉쭉 써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이 양식은 단톡방에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획표를 세울 때 조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잠시만요. 네. 자, 스스로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학생마다 다를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저희가 단톡방에 함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계획표를 양을 많이 세우고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적게 세운 친구들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좀 뭔가 자기 자신의 현재 역량보다 무리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어머님들께서도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 세우면 된다라고 코멘트를 꼭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획표를 세울 때는 우선 할 것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맞게 이제 배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량 위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좀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뭐 페이지 아까처럼 90페이지부터 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이렇게 분량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뭐 한 3시간이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학을 하겠다. 이런 계획표는 사실 지켜지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스스로 못 지켰을 때 그런 드는 자괴감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량 위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이제 몇 시간 정도 걸리겠다. 이 정도까지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말씀드렸듯이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을 좀 파악해서 자기 자신한테 적당한 공부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완성된 부분들은
하루 계획에 마지막에 여유를 두던가, 혹은 주말에 넣어서, 몰아서 넣을 수 있게끔 여유 있는 시간표를 좀 하게끔 하고자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계획표를 검사를 하는 요일은, 자, 글씨를 좀 못 쓰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다이어리나 이런 스케줄러를 좀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시간대는 새벽이 될 것 같아요. 새벽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늦더라도 아침까지는 아마 다이어리에 대한 확인과 그런 코멘트에 대한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시간대가 일요일 저녁부터 학생들이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어리를 업로드를 시키고요. 자, 일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계획표를 세울 때 업로드하는 시간대는 25시까지라고 했는데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효율적인 계획표는 사실 밤에 계획을 세워서 다음날 거를 일어나는 시간부터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25시까지 계획표를 올리라고 한 것도 밤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표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뭐 부득이하게 자기 자신은 일요 아침에 계획표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웬만하면 저녁에, 밤에 계획표를 세워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이제 저희가,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시기에 검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마찬가지, 화요일도 마찬가지, 수요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목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다이어리에는,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 이제 완성도, 이제 자기가 다이어리 쓴 거에 대해서 그날 완성도와, 그 다음에 다음날 학습 계획,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날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성취 여부와 그 다음에 다음날 학습 계획,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날 완성된 거를 보고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도와줄 부분들이 있으면 코멘트를 계속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학습 계획에 대해서 이게 너무 무리한 학습 계획인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적은 학습 계획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조금 수정사항이 있으면 조금 코멘트를 달아줄 것 같아요. 뭐, 자기 자신이 학습 계획의 분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렇게 세운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에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많이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코멘트를 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표를 세우는 시간대를 네.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공부를 하는 시간과 계획표를 세우는 시간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표를 세우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짧게 잡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할 뿐더러 계획표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그 계획표의 이행 여부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계획표에 대한 투자 시간 자체는 한 2, 30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당일에 했던 부분들과 다음 날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금요일에는 이제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대해서 시행했던 계획표들 중에서 못 지킨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못 지키거나 그렇게 밀렸던 부분들을 토요일과 토요일과 그다음에 일요일에 걸쳐서 그 계획표 주간 동안
했던 계획표에 못했던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계획표 검사를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이제 미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했던 분량들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날짜로 잡았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는 주말 동안 자기가 밀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킹을 하고 나서 그리고 월요일 날 할 거를 다시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계획표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학습 계획표에 대해서 제대로 밸런스 있게 세워졌는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계획의 양이 너무 많은지 혹은 너무 적은지, 그리고 계획을 실천했을 때 실천 이행률, 자신이 세운 계획표의 양에 대비해서 실천을 한 50% 정도 했다, 혹은 60% 정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적절하게 하루에 대한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코멘트들, 그리고 조금 더 뭐 수정 보완 사항, 그 다음에 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까지 또 될 수도 있겠죠. 뭐 저희가 주로 수학 학원이다 보니까 수학적인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저희가 역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같이 밸런스 있게끔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년별 교과 계획 추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그 뭡니다. 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아마 계획표를 세우는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스스로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 위주로 계획표를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뭐 나는 뭐 키가 커야 되겠어. 그래서 점핑 스쿨, 여기 점핑 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점핑 스쿨 학원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늘려야겠다. 아니면 영어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초등부는 주로 완성돼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 위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빡빡하게 세우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부는. 그래서 뭔가 조금 세우더라도 스스로가 뭔가 성취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년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수학을 지도하는 학원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했던 때도 그렇고, 다 수학에 대한 시간 투자가 제일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부분 골고루 고득점이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수학에 대한 점수대가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수학에 대한 시간을 많이 이제 벌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해가지고 밸런스 있게끔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등급이 골고루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학교 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라면 수학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되게 많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선행의 정도는 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가질 정도로만 시켜도 충분히 고등학교 가면은 뭐 수학 1, 수학 2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많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시킬 필요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높은 완성도를 가질 정도로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약한 교과 부분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보통 대학교를 가는데 바로 내신이 직결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약한 교과 부분에 시간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학습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복습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부하는 방법, 올바른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잘 한다면 분명히 약한 교과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약한 교과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표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학년별 교과 계획 추천 사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저희가 베타 서비스 기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학생들을 이렇게 계획표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도 수정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타 서비스 기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좀 얼리버드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 우수하게 계획표를 작성한 학생, 이거는 이제 우수하다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성실성, 이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최대한 이제 성실하게 계획표를 올리는 친구들, 그리고 그날 그날 저희가 이제 지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산출해서 우수한 학생 5명을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이제 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좀 지급해서 많이 격려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인 올데이 케어 서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좀 같이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아마 베타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완전 무료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비용이 좀 발생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무료 이용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런 학생들, 잘 쓴 학생들의 그런 계획표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아마 다른 다양한 학생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게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명 이외에도 올데이 케어 베타 서비스를 무사히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유료 서비스화가 되더라도 평생 저희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50% 할인의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